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증권광장의 문을 열 배팅의 순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도 시장 보는 게 어려우시죠? 마음도 어렵고. 네.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우신 것 같네요. 지수 관련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수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대형주.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 보는 게 괜찮습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예. 제가 여러 해안을 좀 요소를 주십시오.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 몇 예. 개. 일단은 우리나라 1, 2등주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잖아요. 일단 그 반도체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바로 반등이 나오자 역시 외국 그 리포트 내는 증권사들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며 반도체 겨울은 무슨 겨울이냐 오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세히 안 써놔서 그래요. 그 회사의 리포트를 왜냐면 가로치고 메모리라고 써놨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지금 여기서 만약에 신학기를 맞이해서 학생들이 엄마한테 혹은 남편이 이제 다시 회사에 출근하면서 나 노트북 한 대만 더 사줄 수 있어? 아이패드 한 대만 더 사줄 수 있어? 하면 부인한테 등짝 스매싱 둘 다 맞고 쫓겨난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이슈가 없었으면 노트북, 패드 그게 그렇게 많이 팔릴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화상 수업하고 남편은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화상회 회의하고 있고 그럼 기존에 있던 데스크탑 하나 있고 모바일폰 하나 있는 집안도 패드 하나씩 사줘야 될 것이고 또 그 게임하는 용으로 또 사줘야 될 것이고 근데 그게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히트를 치고 그래서 잘 팔렸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버리면 그게 이제 수요가 당연히 역기저효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니트릴 부타디엔 장갑을 그렇게 많이 낀다고 하고 증설하고 호황이라고 난리를 치고 목표 주가가 무슨 60만 원, 120만 원 나올 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니 니트릴 부타디엔 장갑을 아무리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세정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해져서 일반 생활 속에서 낄 것이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 이쑤시개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던 그 시절이 평온한 시기에 그 경각심을 계속 갖고 살 것인가? 우리 맨날 캠페인 보면서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우리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북극곰이 눈물 흘리니까 그거 얘기하다가도 우리가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면은 알루미늄 캔, 콜라 캔 하나 마시고 그 담벼락에 놓고 오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인간인 이상 아무리 도덕 공자가 나오더라도 공자님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 여기 안 계시니까 공자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의문의 일패. 그러니까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 초호황을 기록을 했고 거기서 막 굉장히 이슈를 또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게임주도 그때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네. 게임주의 본질은 언택트다. 그걸 얘기하니까 또 이제 어차피 나가서도 맨날 게임하고 있고 요즘에는 연인들이 만나도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서로 게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하는데 어쨌든 집에서 게임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거죠. 어떻게 딱 반으로 갈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게임의 본질은 그건데 NFT니 메타버스니 해가지고 입혀져가지고 그 떨어져야 할 시기가 지난 거예요. 네. 이연돼서 이제 게임의 본질을 이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든 어떤 그 순간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과도하게 올라서 거품이 일어난 것들은 그게 그냥 꺼지는 건데 그게 문제가 조정이 아니라 원점 되돌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원점 되돌림. 제자리로 돌아가는 흐름이. 네. 예를 들어 효성텐시나 이런 것도 아무리 잘 나가고 앞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정유회사가 나프타에 손을 대고 있고 그 증설 이슈가 있는데 그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을 하려면 정말 엘리베이터 버튼을 이쑤시개로 누르던 그 순간이 그 순간의 마음을 갖고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품이 꺼질 때까지는 조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나스닥 얘기를 드렸지만 20개월 선에서 반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20개월 선에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스닥의 조정은 단기적으로 일단락 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 상위의 구조 자체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끄는 TSMC와의 결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연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연동이 될 수가 없어서 좋습니다. 나스닥의 단기
단기 그 조정은 일단락 됐으나 우리나라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뭐 지금 이미 그 고점에서 그 얘기 어떤 스토리에서 그 라인에서 팔지 못했을 경우에는 좋습니다. 지금 와서 팔 수는 없는 것이죠. 조금 반등을 팔자는 조금 이미 기다려야 지났고.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버블이 사라져서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세요? 어느 정도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20개선 이탈하리라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TSMC랑의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예. 우리가 굉장히 국뽕에 어떤 좀 약간 깃들여져서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TSMC를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개월 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이 더 하락하게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뭐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 뭐 얘기는 사실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저기 마이너 리포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차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는 그 전에 BNK라는 금융회사에서 아주 용감하게 매도 보고서를 냈다가 주위의 여론의 등살에 밀려서 그걸 뺐어요. 그 예. 정도로 이렇게 잘 나가거나 시대를 이끄는 여기서는 함부로 반대 얘기를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우리 여론이에요. 여론의 상황이에요. 근데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카카오 네이버가 아무리 훌륭한 주식이지만 지금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내고 있는 매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데 좋습니다. 저 정도 시가총액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죠. 그게 마이너리티 리포트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메이저 쪽이 강하기 때문에 차마 이거를 크게 뭐 언론에서 다룰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거기가 조금 비추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뭐 거기가 또 그쪽으로 완전 쏠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출 거라는 거죠. 균형은. 소장님 그러면 시장을 보는 분들은 이미 이제 지금 팔자리는 지난 거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그냥 뭐 그래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뭐 같이 버튼을 눌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 생각은 기존의 거에서 생각은. 해결하기보다는 예. 다른 거에서 무조건 수익을 내야 되지만 예. 다른 거에서 수익을 내서 지금 손실 난 부분을 만회할 입고를 수 있다. 시켜가지고 계속 그걸 팔아서 덜어내야 돼요. 예. 제가 대표적으로 그냥 금호석을 다시 얘기 드려볼게요. 좋아요. 목표 네. 주가가 60만 원이고 효성TNC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가 130만 원이거든요. 지금에서 3, 4배를 가야 돼요. 네. 1년 안에. 근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꼬르는 일본 말이에요. 아, 일본 말인가요? 이퀄. 이퀄이라 뭐라고 해야 되나? 는이죠, 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아요? 질투나는데요, 이 정도면? 그 브로- 양날의 검입니다. 아니, 이러다가 브로치를- 한순간에 벼랑 그런데. 끝에서 근데 추락하는 이게 건 한순간이기 약세장에서도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건 이건 찐입니다. 소장님 지금 브로치는 직접 사시느냐, 항상 자만하면 안 되고. 가르마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나오기 전에도 웃기다, 5대 성인으로 등극해달라, 뭐 지금 사실 난리예요, 부담이 난리. 커요. 노출되면 좋은 것도 있는데 뭘 또 부담이 크니까. 왜냐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누리세요. 위험성도 굉장히 커져요. 신 소장님 누가 만들었습니까? 왜냐면 그 수많은 뱉은 말들이 저한테 돌아올 안 수가 들어요. 있거든요. 제 얘기 안 들으세요. 신 어쨌든. 소장님 누가 만들었어요? 박세양과 증권광장. 아,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국면인데 저희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테마주들이 그만큼 굉장히 요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상대적으로 시장의 어떤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저희가 엄선해서 찾아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첫 번째 종목은 오늘 잉글 우드랩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베팅 하시겠어요? 네, 일단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무너졌고 우리가 맨날 장기 투자 얘기하지만 장기 투자는 정말 더 초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막 사고 팔기를 잘해서 매매 기술이 정말 타짜 수준에 올라서 그분들을 고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초장기 투자가 더 고수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2,000개 종목 중에서 초장기로 살아남은 게 몇 개나 있는가. 5손가락에 꼽아요. 그중에 LG생활건강도 굉장히 강하게 그동안 계속 오르던 종목이었는데 요즘에 많이 흔들리잖아요. 결국에는. 왜냐면 LG생활건강도 결국에는 파는 루트가 면세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생활용품이나 음료 시장에서 만회를 한다고 해도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LG생활건강의 10년선을 이탈한 거는 LG생활건강 상장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 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이 부분을 그리고 RSI가 30대로 간 것도 최초고요. 근데 이 최초를 블랙스완이라고 생각해서 걷어들이는 분들도 많은데
어떤 그 일정 그 정당한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LG생활건강을 계속 믿으시는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흔들린 배경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LG생활건강이 흔들린 게 우리나라 화장품업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LG생활건강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화장품 업계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화장품을 아예 다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라면. 2021년도 그 순위가, 종합 순위가 나왔어요. 여기 브랜드 다이렉트에서 나오는 건데 요즘에 다 구글이 해석해 주니까 1위가 역시 로레알인데 2020년부터 1위가 로레알 연속으로 1위였고요. 질레트가 연속 2위를 했습니다. 근데 질레트는 P&G가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레알, P&G가 1, 2위를 연속으로 했다는 것이죠. 3위에는 니베아가 있고 4위에는 겔랑 있고 5위에는 에스티로더가 있는데 겔랑의 모회사는 루비통 갖고 있는 그 회사 있죠. LVMH 그 회사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상위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다 빠졌으면 이 화장품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중국에 특화된 화장품 그 일부 아시아 지역에 특화된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화장품 산업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이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 얘네가 살아있다면 LG생활건강의 문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화장품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을 고를 개연성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씩 볼게요. 예를 들어 LVMH, 물론 요즘에 루비통, 잠깐 이거 닫아야 되는데 닫았습니다. 예. LVMH 같은 경우에는 물론 루비통에 막 그 샤넬하고 오픈런을 해서 그게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그것도 있어요. 와인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여기 겔랑이 속해 있는데 LVMH 주가는 신고가를 가고 있다. 신고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로레알, 전 세계에서 2020년, 21년 계속 1위를 하는 최고의 회사. 네. 로레알도 결국 신고가를 돌파시켜 놓고 조정이 나오는 거지 지금 추세를 전환시키는 추세 전환이 아닌 거죠. 예. 조정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예, 여긴 이게 차트에 나옵니다. 그리고 P&G, 질레트 2위 한 거. P&G는 신고가예요.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 이것도 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럼 전 세계 화장품 회사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우리 중국에 특화된 메이드 인 코리아 화장품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잉글 우드렉 같은 거는 골라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미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 향이 전혀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의 화장품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좋고 북미에서 활약을 하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들 수위 탑티어인 회사들의 주가가 다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화장품 회사의 주가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 우드렉은 미국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화장품 회사 중에서 택해도 된다. 물론 시가총액은 작으나 오히려 지금은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가 지수에 상대적으로. 관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이 안 돼서 오히려 굉장히 좋죠. 지금 뭐 55포인트가 빠져도 잉글 우드랩은 뭐 큰 흔들림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이 있는 기업들은 특히 또 최근에 화장품 업체들이 면세점 이슈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면세점에서 팔 수가 없어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이 라방을 하고 있는 이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라방을 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뭐 대형사일수록 라이브 방송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또 라방에서 샘플 주고 이런 짓은 이런 근데- 짓이라고 하겠는데 예. 아모레퍼시픽이 단 한 그게 번도 워낙- 그런 일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워낙 마케팅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 그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잉글 우드랩은 미국향 매출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화장품 기업들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잉글 우드랩도 따라갈 것이다라는 소장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소장님께서 늘 손절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네. 오늘 지수가 빠지는 것에 그대로 연동이 되고 있는 잉글 우드랩이 2% 하락한 8,120원입니다. 손절가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기업의 어떤 기업 내용 자체에 신뢰가 있는 거라면 손절가를 좀 더 느슨하게 잡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기업 내용 자체에 신뢰가 있고 정말 좋다면 제가 손절가를 깊이 잡겠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리게. 네. 굉장히 깊게 잡고 목표가가 상당히 높다. 평소보다. 그거는 되게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매일 그 네 종목이 전부 다 손절가가 깊고 목표가가 높다면 그러면 하루에 네 종목씩 나오는 그 주에 나오는 그 수 많은 종목이 네. 그럼 다 좋다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쟤는 그냥 모든 종목이 좋네. 네. 그리고 이러다가 2,000개 중에 1,000개가 좋겠네. 그럼 1,000개를 다 알겠습니다. 가져가면은 그럼 내가 자산이 1,000개를 가져갈 돈이 없는데 좋습니다. 비스킷만큼 투자하라는 건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잉글 우드랩 저희 그러면 손절가 8,100원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앞서 시장 얘기를 좀 하느라 시간이 많이 많이 갔습니다. 갔죠? 짧게 해야 될 다음 것 종목도 요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엘 패션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어제 미국 시장에서 오늘 새벽이죠. 미국 시장에서 의류주들이 죄다 급등했습니다. 전부 다 급등했어요. 무슨 일이죠? 신발부터 시작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거죠. 확진자 수가 4배가 늘어도 오미크론 변이라는 건 전염력은 강하고 중증도 환자가 완전 떨어지기 때문에 다 나가죠. 신발 신고 나가고 옷 신고 나가고. 그래서 힐튼 메리어트 호텔 오르는 거 보여드렸죠. 힐튼 메리어트 호텔 신고가예요 지금. 우리나라 호텔 신라는 호텔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고. 지금 전부 다 올라갔는데 그래서 코엘 패션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연동해서 보는 건데 코엘 패션이 물론 지금은 저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쪽 그 DKNY나 케빈 클라인 있죠. 근데 그게 향수 쪽이 아니라 속옷 쪽이에요. 속옷 쪽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2022년 말에 올해는 볼거리가 많아요, 사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월드컵이 같이 열려요. 2022년에 한 해. 희한한 한 해가 됐죠. 그게 왜 그러냐면 카타르에서 열리기 때문이에요. 선수들이 죽는다 이러다가 쓰러져서 한 명 죽어야지 되겠냐. 원래 여름에 열리잖아요. 카타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경기장에서 겨울에 경기를 한대요. 11월 달에.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데 여기서 피파라는 브랜드가 만약에 여기서 런칭이 시작이 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돼요. DKNI나 케빈 클라인으로 속옷 브랜드로 모여있는 부분을 이제 넓히려고 피파 브랜드를 거의 지금 계약 단계에 지금 이르르고 있는데 피파를 런칭을 해서 전개를 하는 가운데 11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을 맞으면 굉장히 큰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엘 패션 같은 이 업체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전개할 때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괜찮다면 투자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카타르 월드컵까지 좀 가져가 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일단 목표가는 데일리이기 때문에 9,000원으로 일단 했어요. 예, 1차 목표가가 9,000원이고 그러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네, 좋습니다.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코엘 패션이 지금 지수가 워낙 많이 빠지니까 탄력이 둔화됐지만 2%의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실적이 퀀텀 점프예요. 2018년에 비해 지금 좋습니다. 매출액이 2배가 늘었고 영업이익이 700억에서 1,000억이 됐거든요. 네, 오늘 저희는 신 소장의 의견은 시장과 관계없이 테마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을 주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엘 패션 현재 8,0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베팅의 순간 세 번째 종목은 텔레칩스.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네, NXP 세미컨덕터스라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이 주가의 흐름이 변동이 없어요. 반도체가 약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영위하는 반도체 섹터가 약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대만의 TSMC는 작년 내내 쉬다가 올해 급등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놨고요. 차량용 반도체인 NXP 세미컨덕터는 지금 계속 고공권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는 AVN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만들잖아요.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거기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인데 텔레칩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텔레칩스가 팹리스예요. 공장이 없는데 설계도를 받아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TSMC는 이걸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TSMC 생각해보세요. TSMC는 너도 나도 와가지고 TSMC한테 위탁 생산을 맡길 텐데 TSMC는 마진이 많이 남고 초고성능 프리미엄 모바일이나 뭐 서버나 PC에 들어가는 거 만드느라 바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거는 5% 미만이에요. 전체 TSMC 공장 라인에서. 근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무슨 목표가 있나요? 점유율 차이가 53대 17로 너무 크기 때문에 마진이 적게 남더라도 차량용 반도체라도 이제 만들면서 파운드리 사업부에 이 레퍼런스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 손대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지금 팹리스 쪽에서 설계도를 계속 넘겨줘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TSMC 가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통해서라도 텔레칩스의 이 AVN 차량용 반도체 혹은 MCU가 생산이 돼서 나오게 된다면 둘이 어쨌든 윈윈이죠. 지금 막혀있던 어떤 혈로를 뚫는 거니까.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뚫어서 지금 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다. 뭐 해성 DS랑은 또 결이 다른
해성 DS는 차량용 리드 프레임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고 텔레칩스는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예요. 그래서 숨 넘어갑니다. 예, 텔레칩스도 해성 DS, 텔레칩스 그리고 예. NXP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차량용 반도체 쪽은 지금 강하고 이게 차차 풀리기만 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든 TSMC는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생산이 조금 되기만 하면 차 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잖아요. 6개월, 12개월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제네시스 GV80이니 뭐니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게 풀리기만 하면은 수요는 너무나 확실히 기다리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거지.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AVN 그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업체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도 차트도 좋고요. 예, 상승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이 와중에 그래도 3%의 상승을 지켜내고 있는 게 상당히 강한 에너지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 네, 차트가 지금 연봉, 월봉 다 살아있고 주봉이 아주 좋아요. 주봉이 지금 여기서 시장만 도와주면은 이 상단 뚫고 22,000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1월 달에 한번 찍고 와서 딱 찍고 왔죠. 이게 한번 쭉 찔러 보는 거예요. 내가 위에 머리 위에 벽이 있는데 한번 뚝 찔러 봤어요. 그랬더니 균열이 딱 갔네요. 두세 번 때리면 그거 합판이 부서지겠습니다. 서커보드가. 그래서 지금 두세 번 때릴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되면 때릴 지금 모습을 딱 갖추고 있다. 그래서 손절가는 19,000원, 거기를 뚫으면 목표가 23,000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위를 만약 더 뚫으면 텔레칩스는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 매수하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수와는 사실상 크게 관련 없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너무 과격하게 오른 것만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저희 핵심만 간단하게 하지만 충분한 논리는 전해드리겠습니다. 윌덱스 어떤 월덱스. 베팅 하십니까? 월덱스요? 네. 월덱스. 윌인가요? 월덱스. 어떤 베팅 글씨가 이제 하시겠습니까?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고. 예. 일단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네. 주가가 좋죠. 자, 이게 지금 다 기술적으로 살아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시각 장비 3대 회사를 알려드렸잖아요. TEL이라고 도쿄 일렉트론 디바이스. 이 하나 머티리얼즈는 다 도쿄 일렉트론이 독점하고 있어요. 고객사가. 그리고 여기 램 리서치하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 세 개가 시각회사 3대 장비 회사예요. 근데 이 시각회사 3대 장비 회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세 개 회사의 시각 장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롯해서 인텔, TSMC가 다 받아 쓰는 거예요. 다 받아 쓴다. 근데 시각 장비를 그걸 사오는데 AM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이름을 보고 사오죠. 근데 그 사오는데 그 안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누구께 껴져 있냐? TCK랑 하나 머티리얼즈께 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걸 들여오는 이유는 돈을 더 비싸게 주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TCK랑 저기 하나 머티리얼즈한테 직접 가서 사오면 더 쌀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안 통하고. 근데 왜 더 비싼 걸 사오느냐? 그 시각 장비를 사기 위해서는 걔네께 껴져 있는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각 장비 회사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선 가불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세계적인 장비회사 탑티어들은 의리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도 그렇고요. 노광장비 쪽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 윌덱스는 뭐냐? 얘는 소장님 월덱스래요? 월덱스 맞죠? 네. 제가 순간 그래가지고 다시 봤다니까요. 예. 월덱스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제 눈이 나빠졌네가지고. 예. 어쨌든 월덱스는 뭐냐면 애프터마켓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같이 약간 반도체 디램 쪽이나 낸드 플래시 쪽 하는 이쪽이 어려운 업체들이 택하는 방법이에요. 야, 우리 시각 장비 물론 쟤네 회사 눈치를 봐서 쟤네 거 사야 되는데 지금 원가 절감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면 월덱스한테 가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품 잉크 얘기만 바로 하고 넘어갈게요. 예. 앱손을 프린터를 샀을 때 정품 잉크가 껴져 있잖아요. 근데 정품 잉크가 다 떨어지면 두 가지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을 더 주고라도 정품 잉크를 쓸 거야. 왜냐면 앱손한테 AS 받아야 되니까. 근데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게 정품 가격에 이 사제 잉크가 3분의 1인데 이거 설마 고장날 일이 있겠어? 그리고 네이버를 뒤져가지고 싼 걸 사요. 그게 애프터마켓이에요. 그건 좋습니다. 언제 쓰냐? 앱손 잉크 가격 아끼고 싶을 때.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원가 절감하고 싶을 때. 지금 원가를 절감하고 싶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덱스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커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탑티어 회사들에 연관된 하나 머티리얼즈나 이런 쪽도 가지만 월덱스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7% 내린 27,100원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손절가는 26,900원이고요. 목표가는 29,900원입니다. 네, 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길 바라면서 이제 지수는 좀 그만 빠지자. 그만 빠지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제 더 안 빠져도 될 자리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예. 밑단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그만 좀 밑단이 빠지시죠. 빠져가지고 예. 그만 지금 좀 빠지죠. 답답하네요. 네. 자, 우리도 미국장처럼 오후에는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신일섭 소장님. 또 이거 딱 끄고 나서 장 마감 뒤에 딱 보면은 반등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장도 똑같았어요. 맞아요. 뉴스가 전량. 쏟아졌거든요. 또 폭락한다, 망했다 이랬는데 좋습니다. 다 이제 포기하고 자고 딱 일어나셨더니 급반등이 일어나 있었거든요. 네. 자, 전략 후강이 되길 바라면서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